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옷을 새로 산 적이 없다. 그저 단정한 셔츠 몇 벌을 번갈아 입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로 산 남방을 입고 나왔다. 아빠 새 옷 샀어요? 그냥 할인하길래. 대답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아버지는 능숙하게 셔츠의 주름을 손으로 펴고 거울을 이상할 만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아버지 방에서 화장품 냄새가 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 집의 화장품 향은 사라졌었는데. 아빠 무슨 냄새 나는데요? 아무것도 아냐. 그냥 상한 발톱향 냄새일 거다. 하지만 그건 분명 향수였다. 은은하고 은근히 여성적인 향이 섞인. 아버지가 이런 향수를 뿌릴 리 없었다. 취향 자체가 아니었다. 나는 의심이 더 깊어졌다. 아버지는 정확히 토요일 오전 11시에 외출했다. 4주 연속이었다. 머리는 항상 말끔하게 빗어 넘기고 셔츠를 다려 입은 듯 깔끔하게 입고 나갔다. 아빠 요즘 어디 가요? 친구 만나는 거야. 늙은이들끼리 뭐 별거 하겠냐. 그런데 그 친구라는 분들은 모두 지방에 살다시피 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꼭 와줘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두 번째 메시지. 어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왜 숨기는 걸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누구예요? 메시지 보냈던 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컵을 쥔 손이 떨렸다. 보지 말았어야 했다. 왜 숨겨요?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거부하는 모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다. 며칠 뒤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내 이름 적힌 서랍은 아니었지만 너무 궁금했다. 그 안에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중년의 여성 밝게 웃으며 아버지와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 둘의 얼굴엔 분명한 행복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게다가 꽤 오래. 토요일 밤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나도 보고 싶어. 아버지의 다정한, 너무 다정한 목소리였다. 평소 나에게는 거의 들을 수 없는 톤. 문틈으로 살짝 보았다. 더 선명하게 화면 속 여성이 보였다. 사진 속 그 여성이었다. 나는 충격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제는 확인이 필요했다. 혼자 상상으로 아버지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나는 아버지를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정장 재킷까지 걸치고 출발했다. 표정은 긴장되지만 설렘이 가득했다. 이런 아버지 모습은 처음이었다. 토요일 아침 8시.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외출했다. 나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아버지는 버스를 타지 않고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약 30분쯤 걸었을까? 아버지는 오래된 골목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과 작은 가게가 뒤섞인 곳. 여느 동네보다 조용했고 사람들도 거의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집 앞에서 멈췄다. 현관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성이 얼굴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오셨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두 사람이 들어간 집에는 작은 화원 같은 향기가 퍼져 있었다. 창가엔 생화가 가득했고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을 조심스레 훔쳐봤다.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제 남편 기일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가 살며시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힘들지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이라고 불렸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노래를 부를 듯 들떠 있었다. 식탁 앞에 앉아도 허공을 보며 웃고 밥을 먹다가도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였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 맞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설렘과 함께 죄책감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결국 나는 정면으로 물었다. 아빠, 그분이 누군데요?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힘겹게 말했다. 나중에 말해줄게. 왜 지금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이해 못할 거야. 그 말은 그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님을 의미했다. 나는 은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가 사는 집 주소를 동네 어르신에게 물었다. 아, 은희 씨? 그 어르신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 양반 사연 많지. 사연이요? 남편이 갑자기 실종됐지. 10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다더라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의 남편이 단순히 죽은 사람이 아닌 사라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버지는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문을 닫고 소리도 낮춰서.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통화했다. 내가 말하면 애들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애들? 우리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도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나라도 잡아줘야지.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작업하던 창고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와 은희가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함께 찍힌 사진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 한 장에서 아버지 뒤로 흐릿하게 찍힌 누군가의 실루엣. 그리고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 것. 나는 결국 인터넷에서 은희 남편의 실종 사건을 검색했다. 10년 전 은희의 남편 정도현은 집을 나간 뒤 흔적 없이 사라졌다. 범죄 흔적도 없고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도 없었다. 그런데 기사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당시 마지막으로 도현 씨와 말다툼한 사람, 그 여자의 지인 남성이라던데.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은희 씨 남편 실종 사건 알죠? 아버지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굳어버렸다. 그 얘긴 꺼내지 마라. 마지막으로 말다툼한 사람이 아빠예요. 그는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절대 아니라서 그런 격한 반응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결국 입을 열었다. 10년 전 내가 그 집에 있었던 건 맞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부탁받아서 갔다. 은희 씨가 도와달라고 했어. 뭘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술 때문에 난리를 치는 날이 많았거든. 폭력? 직접 말하긴 어려워도 비슷한 거지. 아버지는 그날 은희를 보호하기 위해 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날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결국 은희를 직접 찾아갔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세요? 은희는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는 제게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 심장이 멈출 듯 했다. 당신 아버지는 저를 구한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숨기려는 것, 은희가 말하지 않는 것, 남편의 실종,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모든 게 우연한 사랑이 아니라 사건을 공유한 관계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진짜 진실의 반 정도에 불과했다. 은희의 말을 듣고도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손찌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웠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그때만 그 일을 막았어도. 막았어도? 그 말은 누군가가 뭔가를 저질렀다는 뉘앙스였다. 나는 결국 경찰청 사이트에서 10년 전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실종 날짜, 마지막 목격 장소, 신고자, 그리고 함께 적힌 유력 관계자 없음 문구.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다. 당시 진술이 불확실해 재조사 필요 대상자. 지인 남성. 아버지의 이름과 일치했다.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는 관련자였고 경찰 조사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왜 그걸 숨겼을까? 우리가 묻지 않아서? 아니면 스스로 말할 수 없어서?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10년 전 경찰 조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그걸 왜? 자료가 남아 있어요. 아빠 이름도.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요? 내가 말하면 그 여자는 무너질 테니까. 그 여자는 은희를 말하는 게 분명했다. 나는 은희를 다시 찾아갔다. 다짜고짜 묻지는 않았다.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꺼냈다. 그날 당신 혼자가 아니었죠? 은희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맞아요.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은희는 잠시 눈물을 머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당신 아버지는 제 남편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했다. 오히려 말리려고 했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사라졌나? 그녀는 끝내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의 책상 위에 지난번 봤던 사진이 다시 놓여 있었다. 아버지와 은희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뒷부분에 흐릿하게 찍힌 실루엣. 나는 사진을 확대해 다시 살폈다. 그 실루엣은 사라진 남편의 체형과 똑같았다. 그리고 사진 뒷면. 그날 이후 입 밖에 내면 다친다. 누가 쓴 글씨인가? 아버지의 필체는 아니었다. 은희의 글씨체도 아니었다. 그러면 남편이 남긴 걸까? 아버지는 요즘 유난히 예민해져 있었다. 내가 조금만 질문을 던져도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냥 냅둬.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하지만 반대로 은희와 통화할 때는 지나치게 다정했다. 저녁은 먹었어? 내일은 같이 의사도 가보고 그래. 의사? 누군가 아픈 걸까? 바로 다음 날. 나는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아버지가 들어간 곳은 주치의도 동네 병원도 아니었다.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아버지는 상담실에 들어가고 나는 창밖에서 지켜봤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악몽을 꾸시나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부른단 말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라우마는 오래 갑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때 상황, 트라우마, 악몽. 아버지는 무언가 목격한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지쳐 보였다. 아빠, 솔직히 말해줘요. 무슨 일을 겪은 거예요?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날 싸움이 있었어. 누구랑요? 남편이 은희를 때리려고 해서. 내가 막았지. 그 뒤는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보았다. 그 뒤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속으로 확신했다. 아버지는 그날 실종의 전부를 알고 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너 은희 씨 집 들락거리더라?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랑 친한가 봐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전에 경찰도 많이 왔었어. 왜요? 부부싸움이 잦았지. 근데 그 여자가 가끔 이상한 말도 했거든. 이상한 말?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꾹 누르며 말했다. 남편은 사라진 게 아니다. 어딘가에 숨어 날 지켜보고 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아버지의 방문이 열렸다. 나 좀 도와줄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떨리고 있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누가요? 도연이. 은희의 남편. 10년 전 사라진 그 사람. 아버지의 손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날 밤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뭔가 봤어요? 아빠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다 말해줄게. 하지만 모든 것을 들으면 너도 날 미워할 거야.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오래 눌러온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은희 씨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 도우러 갔지.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접시, 뒤집힌 소파, 그리고 울고 있는 은희. 그녀 앞에서 남편이 허세 섞인 충혈된 눈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중간에 섰다. 그만해요. 이러지 맙시다. 그 순간 남편이 달려들었다. 나랑 싸울 능력도 없는 노인이 왜 나서? 남편은 아버지를 바닥으로 밀쳤다.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고른 순간 다시 은희에게 손을 뻗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끌어당겼다. 그만하라니까. 그러자 남편이 위험하게 뒤로 넘어갔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쾅.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죽는다고 그 여자가 자유로워질 줄 알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 그럼 그냥 걸어 나간 거예요? 그래. 피는 났지만 걸어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지. 그럼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하면 은희 씨가 의심받을까봐. 조금은 이해됐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설명은 나쁜 일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날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트라우마, 막았어야 했어라는 말, 은희의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행방이 10년째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 단순한 가출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 뒤 우리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발신자 없음, 주소 없음. 봉투를 열자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었다. 그날을 내가 못 본 줄 알았나. 종이는 누군가 일부러 비틀어 구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곧 찾아가겠다. 나는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다. 누가 보낸 걸까? 은희의 남편? 아니면 또 다른 목격자? 아버지는 편지를 보자마자 쓰러질 듯 흔들렸다. 이게 뭐야? 10년 만에 다시. 그는 주저앉아 말했다. 그 사람 분명히 죽지 않았어. 숨을 삼켰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바깥에서요? 그래. 근데 그게 남편이 아니었어.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창밖에서 우리를 보던 사람은 은희 씨의 시누이였어. 시누이? 즉 남편의 누나. 그 여자가 항상 동생에게 집착했어. 은희 씨를 못마땅해 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도 집에서 싸움이 나길 기다린 것처럼 집 앞에 서 있었어. 소름이 끼쳤다. 우리는 결국 시누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 허름한 원룸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창문 틈으로 낯익은 것이 보였다. 바로 사라진 남편 도연의 신분증. 왜 그게 여기에 있을까? 도연의 집에 있어야 할 물건이 왜 10년이 지난 지금 누나의 집에 있는 걸까? 우리는 그 신분증을 은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은희는 신분증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시누이 집에서요. 왜 도연 씨 물건이 거기 있어요? 은희는 문을 잠그더니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여자는 동생을 누구보다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요? 가족이지만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 상처만 줬다고 했어요.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적이고 시누이는 남편을 싫어한다. 그러나 시누이는 동생에게 집착하며 그날 밤 시누이가 집 앞에 있었음. 퍼즐은 맞춰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핵심은 아직 남아 있었다.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한 날.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아내도 아버지도 누구도 아닌 시누이였다. 그날 밤 1147분. 집 앞에서. 그리고 그 이후 통화 기록은 없다. 며칠 뒤 드디어 시누이를 집 앞에서 마주쳤다. 왜 우리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다. 이미 다 알고 있네. 남편 실종 사건. 당신이 뭔가 한 거죠? 그녀는 뚫어지게 나를 보며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절대 죄가 없어.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여자는 달라. 은희를 말하는 건가? 집에 돌아오는 길 또다시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지켜주려고 했을 뿐. 글씨체는 첫 번째 편지와 같았다. 그렇다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신우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겁주는 듯한 말도 섞여 있을까? 그날 밤 아버지는 편지를 보자마자 말했다. 이건 그 여자가 쓴 게 아니다. 그럼 누가요?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도연이다. 말도 안 돼요. 죽지 않았다고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 말한 적 없어. 근데 실종됐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졌지. 죽었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은희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갑자기 열린 문틈 사이로 은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에는 10년 전 도연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뒤쪽엔 신우이가 찍혀 있었다. 은희는 말했다. 그 여자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 그 여자가 뒤따라갔어요. 정리해보면 남편은 폭력적이고 그날 밤 아버지가 말렸으나 남편은 혼자 밖으로 나갔다. 신우이는 이미 집 앞에 서 있었고 남편의 신분증도 신우이가 갖고 있다. 두 장의 편지도 신우이가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신우이는 내 아버지는 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희는 신우이가 남편을 따라갔다고 말한다. 이건 반드시 무언가 있었다는 뜻이다. 신우이에게 다시 찾아가 따져 물었다. 당신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죠? 그녀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아니야. 나는 사진을 꺼냈다. 이건 뭐예요? 10년 전 사진. 뒤에 찍힌 사람 당신이잖아요. 신우이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무너져 버렸다. 맞아. 그날 밤 당신 따라갔죠? 내가 지켜주려고. 지켜준다. 누구를? 신우이는 말했다. 나는 도연이가 은희를 죽일까봐. 항상 뒤에서 지켜봤어. 그녀는 울먹이며 이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은 내가 늦었어. 남편은 피를 흘리며 집에서 뛰쳐나왔고 오히려 누나에게 소리쳤다고 한다. 너도 나를 망치러 온 거냐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다. 그게 마지막이야. 즉 누구도 남편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편지까지 등장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며칠 뒤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 나는 지켜보고 있다. 너희 중 누군가 잘못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때가 되면 돌아가겠다. 도연의 필체였다. 결혼식 청첩장에서 본 필체 그대로. 신우이는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동생이 살아 있었구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재혼 사실을 숨긴 이유는 누구에게도 색안경을 씌우고 싶지 않아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희 씨는 피해자야. 남편은 사라졌지만 누구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 아버지는 문득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10년 동안 죄책감과 오해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조용히 둘이서만 시작하려고 했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아버지는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남편 도연은 어디선가 살아 있었다. 아버지의 재혼은 도망도 부정도 배신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 선택한 사랑이었다.